안녕하세요. 최현조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직장인이지만 회사 생활을 이제 해가면서 저의 어떤 노후나 아니면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어떤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상황 그리고 어떤 방법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현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저는 미리미리 농지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연금 상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저와 같은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직장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직장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제 생각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사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뭐 사업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투자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월급쟁이로 어떤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가가 되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자들은 사업가 출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면 역시 부자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과 같은 어떤 투자가 역시도 성공을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월급쟁이들은 사실상 부자가 되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어떤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자유로움은 좀 더 커지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어떤 노후 자산, 어떤 경제적인 자유로움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생산성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떤 40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생산성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어떤 주요한 보직에서 배제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동일한 어떤 느낌을 받고 있고 이거는 뭐 회사의 어떤 숙명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을 채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가져가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지만 어, 우리 개인 어떤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늙어서도 일해야 되는 아주 슬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는 통계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즐겁게 일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어,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슬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 퇴직연금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01k라는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직장을 퇴직을 한 다음에는 굉장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직장인의 201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직장인의 저축액이 평균이 1년에 85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6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에 이런 상황으로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노후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이런 자산의 장기 보유가 직장인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 곱하기 투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수익률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어떤 사람들은 투자금에 많이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의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어떤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익률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금을 많이 넣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투자금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은 수익률은 낮더라도 투자금이 많으면 결국에는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복리 효과는 수익률과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거 이게 직장인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토지이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대지나 일반 도시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비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제한된다던가 하는 어떤 제한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붙지 않고 굉장히 물가 수준 정도만큼만 매년 오르는 이런 안정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지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었고 올해 2023년도에 농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폭 역시도 다른 아파트나 다른 주식이나 이런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만 오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붙지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르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인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농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연도별로 어떤 가격의 그래프를 3개를 가져왔는데 이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초기 자산의 가치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산이 연 4%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의 자산의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이 되게 되면은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1억에 대한 이자를 연 4%로 계산했을 때 이자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선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산의 가치에서 이자를 뺀 게 나의 어떤 실제적인 이 자산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억의 자산을 내가 보유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0.9억 정도의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10년이 지나면은 1.15억 그 다음에 20년 1.72억 그 다음에 30년에는 2억 9천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복리 효과의 효과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복리 자산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산의 가치는 단리의 개념인 이자보다 항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차이를 빼는 나의 이득은 항상 플러스인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즉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산 빼기 이자의 이 그래프 역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저와 같은 어떤 직장인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도 더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젊었을 때의 어떤 나의 소득을 어떤 자산으로 옮기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부동산에 옮기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워낙 최근에 와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 수요가 붙지 않는 어떤 토지, 특히 이런 농지에 투자를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복리 효과를 끝까지 누릴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보유를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농지를 보유하면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하나씩 보유하면서 나의 노후를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